자, 480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59회 문제의 실무수행, 마지막 실무수행은 근로소득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근로소득관리 첫 번째 문제, 인사급여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근로소득관리 문제는 모두 3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문제 59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연습 많이 한 거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재경팀에서 근무 중인 관리직 사원 서윤종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여기에 있는 1, 2, 3, 4, 5는 이걸 전부 입력하고 나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보시면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 작성을 하시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서윤종 사원 코드는 2001번이죠. 자, 인사급여 누르시고요. 사원 등록 클릭한 다음에 2001 입력이 돼 있네요.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이 밑에 부양가족만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 밑에 입력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서경석 그 사망으로 써 있지만 입력하세요. 19 439 다음에 배우자 4번 직계비속 4번 직계비속 네, 본인 포함해서 5명이네요. 그런 다음에 본인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본인이 배우자도 있고 한부모 아니고요. 네, 세대주 맞습니다. 본인 건 이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경석에 대한 자료 1번 보시겠습니다. 부친 서경석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당해 1월 15일 사망하였고 별도의 소득은 없다 이랬습니다. 자, 1월 11일 15일 사망했잖아요. 14일 현재로 생존했죠. 그래서 사망 전일 상태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애인 코드에다가 1번 넣어주십시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코드 1번입니다. 네. 그리고 자료 설명 2번에 보면 배우자 이지숙 얘기가 나오죠. 배우자 이지숙은 사업소득금액 110만원이 있다. 종합과세이다. 이랬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었네요. 그러면은 기본공제에다가 부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부는 0번이 부입니다. 기본에다 0 하시면
기본에 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자녀 서영수는 현재 퇴사 후 구직활동 중이다. 재직 중 총급여가 480만 원을 받았고 구직활동 중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예. 자녀는 지금 나이에 의해서 나이 때문에 지금 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재직 중의 총급여라든가 또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는 전부 비과세이니까 실업급여 받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총급여가 48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단기분에 500만 원 이하이니까 소득금액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 때문에 부과되는 거, 그래서 이대로 부로 놔두면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 자녀 서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 서영이는 타 지역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은 없습니다. 네, 자녀는 미국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무조건 그 기본공제 대상자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녀에 대한 거는. 자, 소득이 없고 나이가 20세 이하이므로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공제가 안 되는 가족이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첫째 자녀하고 이 둘이 기본공제가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소득 때문에 또 자녀는 나이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38번부터 40번의 평가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양가족 등록하고 나서 한 4개, 5개 문제, 이 점수 합계를 보면 8점이에요. 여기서 8점을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데, 자, 36번 보면은 서윤중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여기 연말정산에 있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것으로 가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걸로 클릭하시고요. 서윤종을 불러내겠습니다. 네, 코드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2001번 서윤종 확인하면은 서윤종의 소득 자료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가 불러지는데 거기에 방금 입력한 부양가족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36번부터 답을 찾습니다. 자, 25번 배우자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배우자가 비어 있죠? 답은 0 쓰시면 돼요. 0. 그 다음에 37번 26번 부양가족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26번에 2명 해가지고 300만원 있죠? 거기다가 300만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27번 경로우대 공제대상액은 얼마인가? 27번에 경로우대는 한 명에 100만원이죠. 예, 100만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9번 28번 장애인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28번 장애인의 한 명 200만원이죠. 20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57번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57번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죠. 자녀 대상 자녀 한 명 답은 15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다 적으시면 이게 8점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근로소득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일용직 사원 원천징수, 즉 일용직 사원의 급여자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삼식의 주민등록 등본이다. 일용직 급여 내역이다 해서 입사는 9월 5일,
일은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일일 급여는 2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다.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 방식이다. 이거 매일 지급 방식 잘 지정해 주시고,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한다. 이건 별도의 선택 없어요. 그냥 진행하면은 고용보험만 징수가 됩니다.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하시오. 사원 코드는 1000번으로 등록하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자, 1번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메뉴에 가셔가지고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자, 클릭합니다. 코드 1000번. 김삼식. 김이 김씨네요. 김삼식 내국인 7705 21 122 9103 입사 일자 2024 0905 여기 넣어주시고요. 퇴사 날짜는 넣지 마세요. 주소, 생략인가요? 주소가 없잖아요. 네, 입력하지 마시고. 근데 아까 자료 설명에 뭐 그런 얘기 없었죠. 네. 우편번호 생략이라고 했는데 뭐 주소도 없는 걸요. 네, 뭐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고 우편번호 검색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할 거는 다 했고 그 밑에 급여사항 등록에 가가지고 메일 지급, 네, 0번 메일 지급 여기 정상 급여에다가 25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여기다가 14번에 정상 급여에 25만 원 엔터. 1급직 그대로 두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데 혹시 그 뭐 어느 부서인지가 나와 있으면은 여기를 잡급으로 개정 과목을 500번대로 하느냐 800번대로 하느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알 수가 없죠. 예.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건 그냥 20번은 무시하시고 마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행과제 1번을 지금 한 거고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서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가 바로 옆에 있죠. 클릭하시고요. 9월로 선택해야죠. 9월 자료이니까 9월. 지급도 매일 지급이니까 9월이죠. 9월. 부서는 그냥 엔터 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식 사원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달력에다가 근무한 날짜 5678 X를 눌러서 동그라미로 바꿔주면 됩니다. 5, 6, 7, 8 네, X가 동그라미로 바뀌면서 지급액과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번을 마친 거예요.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다음 3번 9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귀속 9월 지급도 9월로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네, 정기신고서 엔터하면은 작성이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밑에 있는 평가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성해 놓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문제를 먼저 풀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문제가 요 두 개입니다. 자, 43번부터 풀어요. 근로소득 지급인원은 모두 몇 명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예, 근로소득의 가감계에 있는 요거, 이게 모두 5명이죠. 답에다가 5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44번은요. 근로소득에 대한 10번 소득세 등은 얼마인가? 10번이 여기 있죠. 10번 소득세 합계이고 404610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문제 말고 41, 42는 일용직 급여 입력 조회하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일용직 사원 등록 했던 그 화면, 그 탭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답을 찾습니다. 41번 공제 항목 중 고용보험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합계액 9,000원 보이죠? 예, 9000을 답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42번은요. 9월 급여의 차인 지급액 합계는 얼마인가? 네,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을 해서 끝에 있는 차인 지급액 항목의 밑에 개 합계 979120이 답이 되겠죠. 979120 이거죠. 이렇게 4개가 2221 해서 7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점을 해결한 거예요. 상당히 쉽죠? 네. 자, 이제 답을 작성했으니까 이제 웬만큼 열려 있는 게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음 문제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닫을 때 저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다 작성을 했으니까 좀 열려 있는 것들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연말정산 문제를 하는 거죠. 연말정산 문제 3번이 이제 연말정산 문제 나왔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료 설명 사무직 이승엽 대리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이승엽과 생계를 같이 한다. 이승엽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다. 이 자료를 주는 이유는 아마도 월세 자료를 주는 모양이에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이 그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거든요. 여기서는 왜 7천만 원이냐? 이게 지금 2023년도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2023년도에는 조건이 7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2024년도는 8천만 원입니다. 총급여. 자, 다음은 수행과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탭에다 입력한다. 이렇게 어디에다 입력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다 입력하는지를 일부러 외우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다 입력하라고 그랬고, 교육비도 소득공제에다 입력하라고 그랬고, 월세 세액공제는 정산명세에다 입력한다. 이렇게 어느 탭에 입력하는지 지시를 다 해줘요. 예. 자, 자료가 4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이승엽의 현 주소지와 동일하다. 우리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그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그때 이승엽의 그 현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승엽이 본인 포함해서 4가족입니다. 자, 이승엽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첫째 자료 국세청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입니다. 일반 사용과 대중교통으로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자, 우선 어디로 가야 돼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가야 되죠. 가가지고
아까 불러놓은 사람이 한 사람 있겠죠. 그 밑에서 이승엽을 한 사람 더 불러냅니다. 물론 지워버리고 불러도 됩니다만 일부러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승엽 확인 하면 이승엽의 연말정산할 수 있는 소득자료와 공제자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신용카드 탭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에서는 형제자매 것만 피하시면 돼요. 예. 자, 이승엽 본인이니까 입력해야죠. 자, 이승엽 불러져 있고요. 일반은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국세청 자료 칸에다가 1345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여기다 입력해야죠. 11번에다가 650 플러스. 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여기에 같이 입력하는 거예요. 자, 현금 영수증 인적사항 김희애 여성이니까 배우자 같습니다. 자, 본인 밑에 여기 관계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김희애가 배우자인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혹시 여동생이거나 그러면은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배우자 맞습니다. 확인. 지금 일반이 62만원, 현금 영수증 일반은 여기다 입력합니다. 국세청 칸에 이 자리에 62만원. 전통시장은 여기 카드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입력합니다. 3450 플러스 3450 플러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여기 230 플러스. 카드하고 같아요.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합계 맞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430만원. 네, 그 다음에 자료는 국세청 자료 보장성 보험료 자료이죠. 예. 자, 보장성 보험료에 계약자가 근로자 이승엽 계약자 확인되죠. 자, 그리고 종류가 모두 보장성인가 체크해 보시고요. 이춘희 피보험자와 이대한 피보험자에다가 입력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소득공제 탭에다 입력하라고 아까 지시에 그렇게 돼 있었죠. 자, 소득공제 클릭하시고 이춘희 찾아보세요. 네, 이춘희가 부라고 돼 있네요. 부 기본. 그래서 보장성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입력이 안 됩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210만 원은 그냥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이대한 피보험자. 이대한은 기본이 20세 이하, 즉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 보장성 국세청 이 자리에다가 55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우리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안 맞으면 기본이 부라고 돼 있고 보험료란이 이렇게 새까맣게 메꿔져요. 막혀 있어요. 입력이 안 되게끔 해서 우리가 실수를 막을 수가 있고요. 다음 자료는 교육비 국세청 자료입니다. 학생이 김희애입니다. 여러분 교육비 자료에서는 직계존속건은 입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해당되지 않아요. 자, 김희애 배우자였어요.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아니죠.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도 다 됩니다.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여기서 보험료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합니다. 김희애의 교육비 구분을 대학생으로 바꿔주시고 국세청 칸에다가 5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직계 존속이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월세 납입 내역서가 보이죠? 그 마지막 자료인 것 같습니다. 월세 납입 내역서. 네, 가입자 본인 맞고요. 예, 이 내용을 보시고 어디다 입력하시느냐? 월세는 정산명세 탭에 입력합니다. 정산명세 첫 번째 있는 탭에 가시고요. 맨 마지막 항목으로 가면은 월세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 항목 70번이죠. 거기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타나죠. 임대인 성명을 김영숙이라고 보고 입력하시고 주민번호 네, 541201 2135 218 주택이 유형이 그 밑에 나옵니다. 세부 내용에. 그래서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5번 아파트 면적도 세부 내용에 나옵니다. 85제곱미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이승엽의 현 주소지라고 그랬으니까 관악구 신림동. 네,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관악구 신림동. 자, 임대 시작 거기 세부 내용에 나옵니다. 2024 0701 2026 0630이다. 월세액은 연간 합계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밑에 7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450만 원. 한 달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월세 전부 450만 원 입력하시고 밑에 확인해 주시면 월세 세액공제 76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장 단추는 없습니다. 이대로 두고 이제 평가 문제를 뒤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관리 문제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나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이 숙달하시면 소득세 쪽에서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59의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 45번부터 50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